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멕시코의 대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의회 내에서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화당 상원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가 계속 증가하자 멕시코에게 이 책임을 물어서 이를 관세로 다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상원은 이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법적인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특히 동맹국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법적인 근거가 뭐냐, 그런 질문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쌓는데 그 돈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방부의 돈을 유용하겠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맞느냐 하는 질문이 지금 법정 투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법적인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만일 멕시코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경고한 대로 내주 6월 10일부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내가 장을 보고 있는 그로서리 스토어의 물가가 오르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인상의 논리는 무엇인가? 공화당 상원의 반대 논리는 또 무엇인가? 또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는 점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앞으로 가계부 정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월마트라든가 카스코의 물가가 이제 오르게 되고 또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주얼의 야채 또 과일 가격이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핵 협상 갈등으로 가솔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리노이 주민들은 주의회의 기간시설 개소 결정에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가솔린 가격이 또 오르게 됩니다. 인상이라든가 동결이라든가 이런 명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선 우리 소비자들은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가계부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큰일, 즉 나란 일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통한 중남미 불법 이민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멕시코 정부의 미온적인 단속 탓으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를 혼내주는 방안을 세웠는데 6월 10일부터 관세를 일단 5% 인상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계속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25%까지 올리겠다라는 경고입니다. 멕시코의 수출 상품의 80%가 미국 시장으로 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력은 멕시코에게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관세 인상이 누구를 힘들게 하느냐? 바로 미국의 소비자들입니다. 결국 관세 인상 부분을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가 가장 큰 곳이 멕시코 상품 소비를 많이 하는 우리 바로 일리노이 주를 비롯해서 오하이오, 미시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지가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교역을 적극 권장하는 경제 철학을 갖고 있고 그래서 텍사스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코넌은 어제 우리가 우리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다 라고까지 극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텍사스 공화당의 텍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 관세 인상이 텍사스에 300억 달러의 세금 인상을 하는 격이 된다. 텍사스의 농부와 과수원과 제조업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비공개 런천 미팅을 가졌는데 최소한도 여기서 10명 가까운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인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내 총무인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조차도 공개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러한 공화당 측의 반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대의 반발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그의 주장을 굽힐 기미가 없습니다. 그가 런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6월 10일부터 관세 인상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고, 만일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foolish한 것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National Emergency,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 인상을 하면은 의회가 반발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의 중단을 위해서 표결에 붙여서 부결을 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또 비토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원은 지금 표 계산을 해보면은 공화당 민주당이 합세를 해서 비토를 무효화하는 선까지 가능할 것으로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에서는 반이민 정책에 거역할 정도의 반대 의견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는 5분의 3선인 veto override의 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맞서게 되면 또 헌법을 비롯한 법적인 해석이 분분해집니다. 지금 관련 법안이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이런 법인데 1977년에 제정이 된 법입니다. 이 법은 미국의 적대 행위를 하는 나라에 대한 경제 반대급부 공격의 범위를 정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 관세 부과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법 이민의 과다로 인한 국가안보위해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원래 이 법은 대통령의 외국에 대한 반응을 제한하거나 범위를 규정하는, 즉 다시 말해서 독주를 경계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은 상권 분립 원칙에 의해서 각 부처의 권한을 열거하고 있는데, 의회가 조세, 관세의 부과, 징수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판단의 권한이 있고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응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민 정책이라든가 관세 정책은 의회에 속한 권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 외국에 대한 관세 보복을 한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고로 지금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조일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올해로 창사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영혼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복음을 들고 찾아갑니다.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복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서 오후 1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41주년 공개헌금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또 하나의 방법,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KCBS의 모든 방송 컨텐츠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작됩니다. 미디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인 방송 매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KCBS는 순수 복음 방송의 정직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음의 지평을 넓혀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와 동참을 바랍니다. 선교 헌금 동참 방법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카오톡으로 미리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출석교회, 직분 등 후원 약정서에 기입할 내용들을 카카오톡이나 847-583-01 구원번호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KCBS 공개헌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583-0191, 팩스 847-583-8295, 카카오톡 847-707-4269번입니다. (6월 5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제75주년 기념식이 오늘 영국 남부 포츠머스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테리사 메이 총리를 비롯해 현재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 모리슨 호주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다른 10개 나라의 정상 등 고위급 인사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이를 막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어제 패트릭 빌빈 백악관 부보좌관과 스티븐 앵겔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행정부의 멕시코 관세 부과 계획에 관련한 브리핑 겸 오찬 회동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멕시코 관세 부과를 강행하려 하는 데 대해 분노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할 경우 10일부터 멕시코산 전 제품에 5% 관세를 부과하며 이후 5%포인트씩 관세율을 높여 최대 25%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원이 드리머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의 불법 이민 온 청소년들을 포함한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된 이민법은 최소 4년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간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교육을 받거나 군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작년 2월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학교보호 담당 경찰관이 과실치사, 아동방임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소속 스캇 피터슨 전 경관은 지난해 사건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어제 파면 처분과 동시에 기소됐습니다. 주 법원에 따르면 피터슨은 또 아동방임, 과실치사, 총기 사건과 관련한 위증 혐의 등 11가지 혐의로 어제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부패 혐의로 기소된 에드워드 벌크 시의원이 어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 시장은 다시 그의 사임을 다시 공개적으로 주장하면서 그가 현 상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벌크 의원은 공갈 등 14개 중범으로 기소됐는데 만일 유죄가 주어지면 최고 20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75세입니다. 주의회 의원들의 봉급이 월 $1,600 인상됩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인상 법안을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177명은 2.4%의 봉급 인상을 받게 되는데 현 봉급은 기본급이 연봉 $67,836입니다. 의원 봉급은 2008년에 인상됐었습니다. 일리노이 보건당국은 주내 양로원의 최소 인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합니다. 주내 여러 양로원들이 인건비 절약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최소 인력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주 감독 당국은 이에 따른 양로원 내 환경과 청결 문제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새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포스트 모던 건축의 선구자로 불리는 스탠리 타이거맨이 향년 88세로 별세했습니다. 타이거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시카고 자택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일리노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바하이교 기록 보관센터, 일리노이 장애인 도서관, 위스콘신주 베넷레이크의 성 베네딕트 애비 성당 등이며 일본 후쿠오카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설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 많겠고 오후 들어 일부 가끔 구름 많은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오늘 최고 82도, 최저 55도. 내일과 금요일도 구름 많겠고 내일 최고 72도, 최저 55도. 금요일 최고 77도, 최저 59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78도, 최저 65도입니다.